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도 수업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시공 마지막 세 단계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는 설비 공사랑 마감 공사랑 완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설비 공사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비 공사라고 부르는 건 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골조 공사까지 끝나 있는 상태예요. 골조 공사까지 끝나 있다면 건물은 뼈대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건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야 집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무엇? 쾌적하고 안락해야 되는데요. 이 건물은 쾌적하고 안락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냉난방 시설도 안 돼 있고요. 물도 안 들어오고요. 너무나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부터 진짜로 리얼 건물로 만들어보는 시설을 우리가 넣어보자고 해서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설이 바로 우리가 이 설비공사라는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비공사라 부르는 거는 의미는 좀 어려워요. 의미가 뭐냐면은 실내 생활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체의 위생과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공사다 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건물이 실제로 건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제가 건설 첫 시간에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무리 건물이 예뻐봤자 이 건물을 도와주는 시설이 없으면 집은 쾌적하고 안락할 수가 없다. 쾌적하고 안락한 걸 집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말했을 텐데 이 끌어들이는 토목시설을 끌어들이는 부분을 우리는 설비공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이 쾌적하고 안락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 바로 무엇일까요? 일단 집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겠지. 그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려면 집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겠지? 냉난방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집에 냉방 시설은 무엇으로 할까요? 에어컨으로 하겠지. 집에 난방은 아마 보일러로 하겠죠. 그건 일반 가정집의 이야기고 가정집이 아니라 대부분의 빌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가 어떻게 냉난방을 하죠? 냉방도 난방도 둘 다 여기 에어컨 같이 생긴 에어컨과 히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따뜻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든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공기예요. 그래서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드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기조화 설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보일러가 있을 거고요. 차갑게 만들려면 에어컨이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위에 쪽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에어컨은 보통 집에 있는 에어컨 집 바깥에 실외기가 조그만한 게 하나가 있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엄청 크고요. 대부분 어디 있냐면 아파트 아니면은 건물 옥상에 보통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굉장히 커다란 네모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이렇게 생긴 것들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윙 돌아가면서 우리가 건물에 냉기를 공급을 해주고요.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이 보일러에서 우리가 얘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뿜어주거나 시원한 공기를 뿜어준 시설, 이거를 공기조화 설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지,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 설비라고 부르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가습, 난방, 냉방, 공기정화, 송풍을 위한 덕트, 보일러, 라디에이터, 에어컨, 송풍기를 뜻하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만드는 공기를 가지고 놀아주는 거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라고 부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자고. 이제 집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 그 다음으로 갖춰야 되는 건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싸고가 돼야 되겠지. 건물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생설비라는 걸 갖춰야 돼요. 이 위생설비라는 걸 부르는 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물이 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되고 나가는 물이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물은 다른 말로 상수도, 나가는 물은 다른 말로 하수도라고 부르거든. 상하수도가 갖추어져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이 깨끗한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먹고랑 싸고가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청결과 관련된 거 보통 해줘야 되거든요. 이 청결과 관련된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상수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건물에 우리가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이걸 하수도로 버려주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범위는 보통 뭐가 되냐? 급수, 물이 들어오는 거, 급탕, 물이 들어오지만 따뜻한 물 들어오는 거, 배수, 그 다음에 오물 정화. 우리가 여러 가지 흔한 말로 그 오물 정화해 주는 거, 여러분 대소변 보는 거 처리해 주는 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이나 소화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겠고, 가스 설비도 들어와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위생 설비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 설비가 두 번째로 들어와야지 건물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가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갖추었다. 그럼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너희들이 죽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겠지. 바로 뭐? 핸드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핸드폰이 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될까? 집에
전기랑 통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전기랑 통신이 세 번째로 들어와야 되는 거. 참고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설비거든. 여러분 집에 상수도 시설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 세면기로 가는 거야, 욕조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수도꼭지로 가는 거야. 싹 다 동일한 걸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상하수도 수업하면서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 전기 설비라 부르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집에 쓰는 전기에 대해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오래된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집 위에 전봇대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어진 지대 같은 경우에는 전봇대가 없지만 전기가 통하지. 왜 그럴까? 지하로 전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들어오는 전기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쓰기에는 전압이 좀 많이 높아요. 이거를 전압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로 바꾸어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변전실, 전기실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대부분의 주택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에는 이런 식으로 모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시설 해줘요. 그리고 집 안에는 이런 게 있지.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겨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드디어 집에서 전기도 쓸 수 있고 물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할 수 있겠지.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설비공사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전기설비라고 부르는 건 무엇을 말하냐? 변전, 전압을 바꾸거나 배전, 전기를 우리가 각각을 나누어 주거나 배선, 그 나눈 선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거나 인터폰, 우리 집 전기 돼야 돼, 우리 집 인터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통신 아니면은 승강기, 엘리베이터 같은 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전기 설비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돼야지 우리가 실제로 집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됐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건드리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매장공사라 쓰면 좀 그렇지 마감공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감공사라 보니까 이제 건물을 예쁘게 치장해 주는 거예요. 건물을 예쁘게 치장을 해주는 것은 보통 두 군데를 해야 돼요. 겉에도 예쁘게 해야 되고 안도 예쁘게 해야 돼요. 바깥쪽을 예쁘게 하는 것은 익스테리어, 바깥쪽 예쁘게 해야 돼요. 내부를 예쁘게 하는 건 인테리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집 이사 갈 때마다 인테리어 공사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인테리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마감 공사를 뜻하고요. 그 중에서 집 내부에 대한 공사를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 공사라 부르는 건 의미는 뭐냐? 완성된 구조물을 치장해주는 공사고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건물이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공사를 할 때 있잖아. 순서를 잘못 맞추면은 공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까 공사한 순서를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부 인테리어가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잖아. 내부 인테리어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외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테리어는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제일 처음으로는 창문을 만들어주는 게 있을 거야. 뭐 정확하게 말하면 창문은 외부냐 내부냐 말하기에는 외부랑 내부에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일단 외부에서 일단 창문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지붕을 만들어주고 세 번째, 우리가 지붕을 만드는 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돌을 놔두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보통 아파트 복도나 계단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라 부르기에는 뭔가 좀 단단한 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누군가 돌을 붙여줬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우리가 집 바깥쪽을 꾸며주는 공사입니다. 그 밖에 더 꾸며주는 거 없느냐 있죠. 이제는 거기에다 이렇게 난간도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 난간은 금속이니까 금속공사. 그 다음에 유리가 들어가면 유리공사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예쁘게 칠해주기 위해서는 칠해주는 도장공사도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건 상식이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다들 페인트 칠을 해요. 내부나 외부나. 벽지를 바른 건 유일하게 집 내부,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 건물 내부만 벽지를 붙이고 나머지는 싹 다 페인트 칠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조경공사라는 걸 해주거든요. 해서 조경공사를 부르는 건 좀 범위가 좀 넓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 심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터 같은 거, 정자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까지 조경공사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장공사라 부르는 건 이렇게 건물 외부를 치장해주는 공사고요. 방수, 건물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하거나 지붕, 미장, 조적, 석, 창호, 유목,
창호, 유리, 금속, 도장, 조경 이렇게 다양한 공사를 해줘서 집 외부를 예쁘게 꾸며주는 공사를 뜻하고요. 우리가 외부 아니라 내부는 그럼 어떻게 꾸며주냐? 내부를 꾸며주는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내장 공사가 들어오거든요. 내장 공사는 우리가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주냐면 이거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집 인테리어 한 번쯤 해볼 거 아니야. 집 인테리어 할 때 순서를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집이 어느 정도 공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제일 먼저 집을 만들어주려면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벽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어쨌든 공간을 구획해줘야 돼. 공간을 구획하려면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 조적공이라고 부르거든요. 벽돌을 실제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만들거나 두 번째로는 목수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군가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벽을 만들어줘야 해서 공간을 일단 다 나눠. 공간을 나눈 다음에 이제 이 벽에다 무엇을 설치해 주냐면 이 벽에다가 전기를 들여온답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콘센트는 벽에 있잖아. 그 벽에 있는 콘센트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벽 만들었는데 그 벽을 부셔가지고 이 벽에다가 파이프를 넣고 여기에다 전선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바로 제일 처음에 건물 만드는 1단계예요. 어떻게 간다? 벽돌이나 칸막이 공사. 이 두 가지 해준 다음에 배선, 전기공이 들어와가지고 전기선을 빼준답니다. 이게 첫 번째야. 이거 해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건 이제 건물에 이제 실제 만드는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요. 자, 이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창문을 만들죠. 아까랑 똑같은데 맞아요. 이 창문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내부 인테리어도 창문부터 시작하거든요. 창문이 들어가고 나면 이 창문에 맞춰가지고 이 창문에 사춘공사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건물에 이렇게 네모나게 창문 틀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네모가 아니거든. 실제로 건물을 자세히 보자면 네모가 하나도 없어. 네모인 척하고 있는 안 네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네모로 맞춘 다음에 그 네모가 아닌 부분을 다 뭔가로 다 쑤셔 박아놓은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사축. 여기에다 우레탄 폼이라는 걸 다 쑤셔 넣고 거기에다가 안 보이는 척해서 실리콘 발라놔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벽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벽을 실제 벽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준답니다. 이 시멘트 발라주는 거 우리가 미장공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미장공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칠해주면은 실제 벽 같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출동을 해야 될까요? 이제 도장공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도장공사라 부르는 건 집 내부에도 도장공사가 도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베란다 부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벽지를 붙일 수 있는 거는 단열이 돼 있는 부분만 벽지를 붙일 수 있거든요. 집에 단열이 돼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부고요. 베란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단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베란다에다 단열 공사를 꼭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집 내부인 것처럼 쓸 수 있지. 그 전까지 거기는 다 바깥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해야지 벽지 못 발라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 공사를 해주고요. 이 도장 공사는 보통 여기에 써 있는데 어디 안 써놨나? 도장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다 해주냐면 집 내부로 이야기하면은 베란다, 보일러실 이런 데 보통 많이 칠해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다. 이제 그럼 이제 집 내부를 이제 누가 들어오냐. 드디어 이제 목수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목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목수가 첫 번째 해주는 건 집 내부를 단열해줘요. 집 내부가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단열 공사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건물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겉에다 무언가를 붙여줘요. 무엇을 보통 붙여주냐면 석고보드라는 걸 붙여주거든. 석고보드 한 2겹 정도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실제로 벽인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가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단열 공사 끝난 다음에 천장도 공사를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건물 노출 천장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가 같은데 건물 천장 봐보면 천장이 콘크리트가 막 다 드러나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것도 누군가가 우리가 실제로 집 내부처럼 아파트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장을 만들어주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목수가 해준다면서 천장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올린 다음에 그 사다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석고보드를 박아줘가지고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천장 공사를 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천장 공사 후에 몰딩 공사를 해줘요. 몰딩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천장의 끝과 끝을 우리가 예쁘게 해주는 공사거든요. 실제로 건물이 약간 네모가 아니라 했잖아요. 건물은 네모가 아니지만 재료는 싹 다 무조건 네모거든. 재료가 네모이기 때문에 건물이 네모가 아니니까 이게 실제로 여기를 잘 보잖아. 여기가 이렇게 세모난 형태로 떠있다. 해가지고 이 떠있는 부분이 제대로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맞추고 몰딩이라는 걸로 그 위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건물이 마치 네모인 것처럼 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럴 때 써주는 게 바로 몰딩이에서 집 내부 몰딩을 뜯어보잖아.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면은 손가락에 막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천장이 만들어졌어요. 천장이 만들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바닥을 좀 우리가 바닥을 좀 만들어 보자고요. 바닥은 제일 먼저 해줘야 하는 게, 만약에 우리 집이 층간소음이 걱정된다, 이렇게 층간소음 공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난방 배관을 깔아줘야겠죠. 난방 배관은 바닥에 이렇게 파이프를 깔아준다면, 그래서 이 파이프가 보통 한 줄로 파이프를 이렇게 열심히 깔아줘요. 배관공이라는 사람이 깔아주고요. 이 깔아준 것을 실제로는 안 보이도록 이렇게 벽돌이 아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바닥에 발라준다면서 미장 공사가 바닥에 이렇게 쭉 해줘요.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돌만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는 파이프가 들어있고요. 그 파이프에다 물이 흘러가면은 집 내부가 따뜻하게 해주는 온돌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온돌 시스템 만들어주고요.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됐다. 이제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집 어디까지 완성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집이 완성이 어디까지 됐냐면요. 바깥쪽 말고 내부 쪽만 이야기해 보자고. 내부 쪽은 창문이 들어왔고요. 창문이 들어온 다음에 이 창문 주변에 예쁘게 꾸몄고요. 벽은 분명 만들어졌겠지. 그 벽 말고 이제 천장도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고, 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에는 단열재가 발라져 있고 그 단열재에다 석고보드가 발라져 가지고 실제로 벽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 바닥도 바닥에 우리가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왔고 보일러에다가 이제 미장공사에서 바닥도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네모가 아니거든. 근데 그걸 네모인 것처럼 열심히 모양을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문도 들어가지고요. 문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드디어 붙박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붙박이 가구가 들어가거든요. 집 가구는 붙박이 가구랑 그 다음에 붙박이 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붙박이 가구는 문까지만 만들고 들어가니까, 잘 봐봐요. 지금 벽지 발랐어요? 벽지 안 발랐지? 그 다음에 바닥에 장판 깔았나요? 안 깔았지. 그 전에 대부분 이게 들어와. 해서 요거를 뜯어버리잖아? 그럼 벽지도 없고 바닥재도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한번 뜯어보면 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붙박이 공사 해주는 사람이 신발장까지 예쁘게 공사를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제부터 슬슬 예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해주는 게 이제 인테리어 필름공사라는 사람들아. 이 필름공이라 부르는 사람 뭐냐면은 목수가 작업을 해놓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구공사 작업을 해놓은 작업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쁜 스티커를 붙여주는 작업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스티커를 쫙 붙여서 실제로 건물이 목재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겉에를 예쁘게 붙여준답니다. 해서 필름공사까지 붙여주거나 그 다음에 도배를 해준답니다. 도배는 어떻게 해주지? 도배는 일단 여러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도배지를 바르면 안 발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초배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초배지라는 거를 목공풀로 우리가 벽에다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벽지를 발라주는 형태대로 우리가 해준답니다. 그리고 나면은 드디어 마루가 들어오게 돼요. 물론 지금 마루를 안 쓰는 집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타일을 붙여주는 집도 있죠. 어떤 타일? 이렇게 생긴 타일로 일반 바닥이나 싱크대나 아니면은 현관이나 아니면은 베란다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타일로 붙여주는 경우도 이때 보통 들어가게 된답니다. 자, 건물 공사가 이제 꽤 많이 끝났죠. 그 다음으로 공사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싱크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싱크대는 굉장히 나중에 들어와요. 싱크대가 들어갈 때는 바닥재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싱크대가 들어오기 전에 옆에다가 요건 실제로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타일로 다 붙여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들어가냐면 조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조명까지 들어오고 나면 이제 건물이 실제로 예뻐지고, 여기까지 공사 쭉 이야기하다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빠졌지? 바로 화장실 공사가 빠졌지. 화장실 공사는 왜 따로 이야기하냐면, 화장실 공사는 앞에 있는 공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공사는 따로 화장실 내부 하나만 해도 방수도 해야 되지, 여기에다 화장실에 쓰는 여러 가지 도기도 들어와야 되지, 하물며 화장실 천장이랑 도기랑 그 다음에 수도랑 방수 다 따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만 해도 공사비도 되게 많이 들고 공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따로 진행이 되는 편이랍니다. 자, 공사가 보통 이렇게 되는데 공사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뭔지 모르겠지? 우리 좀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대부분 집 인테리어 할 때 집 인테리어 합니다. 나의 그 인테리어 집에 가면 인테리어 공사는 보통 인테리어, 기본 인테리어는 5가지를 한답니다. 5가지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벽지. 두 번째, 장판. 세 번째, 싱크대. 네 번째, 조명. 5번째, 화장실.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요. 우리가 공사하려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큰 것부터 한답니다. 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뭐지? 벽지. 그래서 돈이 없으면 벽지만 일단 바꿔요. 벽지 다음으로 바꾸는 건 두 번째가 장판. 그리고 세 번째가 싱크대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저거 다, 근데 이것도 다 바꾸기 싫고 그냥 조그마한 돈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집을 진짜 예쁘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은 조명을 바꾸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바꾸고요. 집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결과 관련돼 있어서는 화장실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고, 이 5가지만 바꿔주어도 집 바꾸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집 인테리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나중에 하러 갔을 때 호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대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정 순서라 각각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내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했고요. 내장공사는 프린트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봐서 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한 20년 지나면 뼈저리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냐? 20년 지나면 너는 무조건 집 인테리어를 한 번쯤은 했을 거거든. 집 계약도 해봤을 거고. 그때 너희들이 그 이전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제대로 배우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 이제 끝내는 완공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건물 완공 단계는 우리가 건물이 이제 모두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건물이 완성됐다는 뜻이 뭐냐면은 건물을 제일 처음에 가설 구조물이라고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설 구조물이 싹 다 철거되고요. 거기마저 다 예쁘게 꾸며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완공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우리가 건축 시공사가 저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할 일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완공인데요. 실제로 완공이 끝난 건물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공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시청에 아니지 구청에 가가지고 보통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저 건물 다 만들었는데요. 건물 다 만든 거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를 말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건물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서류 만들었잖아요. 그 서류를 기반으로 건물을 완성했을 때 뭔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쭉 다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 도로를 점유했는데 도로를 제대로 원상복귀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수도나 가스나 전기 같은 걸 제대로 해놨는지 쭉 확인하고 모든 공사가 제대로 완료됐으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땅땅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준공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건물은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거고, 좀 집에 대해서는 이 공자가 붙는 내용이 좀 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기공이라 부르는 게 있거든요. 기공이라 부르는 건 공사가 시작합니다 라는 거 기공이라 부르고요. 두 번째 착공이라 부르는 건 공사 시작을 할 때는 공사의 제대로 된 시작은 터파기, 땅 파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삽을 파는 걸 착공이라 부른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은 시공이라 부르고요. 건물을 짓는 걸 완료되었다. 시공사가 할 일이 끝났다는 건 완공. 그 다음에 구청 직원이 오케이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건 우리는 준공이라 불러준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어요. 인정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내용을 원래는 45분 동안 열심히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을 절반으로 줄여도 힘드네요. 자, 오늘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으로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나중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